암 치료하면 다들 항암제부터 떠오르시죠? 항암제는 개발 역사에 따라서 1세대, 2세대, 3세대로 불리기도 합니다. 1세대 항암제는 복제와 증식이 빠른 암세포를 죽이는 오래된 치료 방법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는 머리카락의 모낭세포, 그리고 입안의 점막세포, 장의 점막세포, 골수의 조혈모세포처럼 정상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탈바꿈하는 이런 세포들이 존재하거든요. 이러한 세포들은 세포독성 항암제에 의해서 암세포와 마찬가지로 무차별적으로 죽어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탈모가 생기게 되고요. 입도 헐어서 식사를 제대로 못하게 되고 설사를 하면서 탈수에 빠지게 되고 또 백혈과 혈소판이 떨어지면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출혈성 경향과 같은 무서운 부작용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상들 때문에 항암 치료를 저는 하지 않겠어요 라고 거부하시는 환자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의학은 이러한 부작용들을 잘 극복해서 백혈구를 빨리 올려주는 백혈구 촉진제가 존재한다든지 또는 효소판을 주입한다든지 이러한 부작용들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너무 세포독성 항암제에 대해서 들은 것으로만 걱정을 하시는 것은 기우일 것 같습니다. 분자유전학, 분자생물학이 발전하면서 2000년대 초반부터 정상세포에는 영향을 크게 주지 않으면서 마치 미사일처럼 표적을 향해서 암세포만 죽이는 표적 치료제가 개발되었습니다. 하지만 표적 치료도 사용하다 보니 거의 대부분의 환자에서 약물에 대한 내성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 치료에 실패하는 것이죠.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 순간에 2015년에 혜성처럼 면역항암제라는 파도가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몸의 암세포와 T면역세포 사이에는 서로 밀고 당기는 수용체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수용체를 차단하게 되면 암세포를 공격하다 지쳐있던 T면역세포가 다시 활기를 찾아서 암세포를 공격하게끔 만드는 약물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암치료는 항암화학요법이나 표적치료제를 사라지게 만들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면역치료제로 모든 항암 치료들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환자마다 맞는 치료법이 있기 때문에 환자의 특성에 맞게끔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초기의 환자들은 굳이 전신적인 면역치료나 세포독성 항암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수술부터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까지 환자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치료의 순서대로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최적의 치료일까 하는 전략적인 치료 계획을 구성하는 것이 종양내과 의사의 역할입니다. 1990년만 하더라도 암은 불치병이었고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암 발생 인구의 3분의 1은 예방이 가능하고 3분의 1은 조기 진단만 되면 완치가 가능하기도 하고 나머지 3분의 1 환자도 적절한 치료를 하게 되면서 증상 완화와 관리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암은 죽음이다 라는 말은 정말 옛말이 되었습니다. 최근 암 환자의 5년 생존율 또한 70%까지 향상되었고요. 게다가 암은 나라가 보호해주는 병으로 암을 진단받았을 경우에는 대부분 건강보험에서 비용을 지원해주고 환자는 5%만 내면 되는 그런 건강보험 시스템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암을 진단받으면 기본적인 치료도 받지 않은 채 삶을 포기해버리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암은 난치병이긴 하지만 불치병이 아니라는 말씀 꼭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